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매주 토요일 12시에는 여러분과 함께 과연 우리가 다음 주에 주요 증시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 점검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서 승부를 볼 것인가. 저희가 최근에 소위 핑크 고래라고 해서 바닥주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잡아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종목, 또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월 3일까지는 가져가자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장투의 개념으로 말씀드렸고요. 특히 제가 점심시간에 한국경제TV에 또 계속 출연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자주 소개됐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역시 뭐니 하더라도 가장 여러분들 인상에 깊게 박힌 것은 바로 카카오면 김종철하면 카카오가 아닐까 할 정도로, 이건 지금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베팅한 이후에 지금 수익률만 하더라도 200%가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대충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종목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종목 오히려 담당자들이 이거 너무 오래 갖고 있으니까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도대체 무슨 매도 신호가 나와야 매도를 하지 이걸 어떻게 매도하느냐라는 이런 말씀까지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대략 얼마 정도의 상승을 주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2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한번 베팅한 다음에 계속 가져가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체크 포인트요. 여기 우리가 상장된 종목이 한 2,2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2,200개 종목군 중에서 실제로 내가 롱텀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은 몇 종목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2,200개 종목군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장투로 가져갈 종목은요, 사실은 100종목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력, 소위 그들만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비밀까지도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다음 주의 전략, 그다음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잡아낸 비결에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여 위에도 보시면은 삼성 SD 같은 경우도 역시 놓여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종목군이 있습니다. 덕산, 그다음에 DB하이텍, 그다음에 5G에 KMW, 많은 종목군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지금 장세에서 어떤 전략을 준비할 것이냐, 특히 지금 이제 일요일서부터 본격적으로 2.5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사실은 어쩌면 정부는 이번에 그냥 3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곧바로 3단계 가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 방송 듣는 분 중에서도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타격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매장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터지는 그 매출의 비중이 거의 한 70% 80% 이상 되는 매장들은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날 겁니다. 가장 가까이는 또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다니는데 이제 짐도 당분간 이 2.5 고강도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당분간 또 문을 닫는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회적인 이 충격, 경제적인 충격, 이거를 현 상태에서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과연 주식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현 상태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오늘 아침에 이런 부분들 점검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 증시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죠.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자, 누차 여러분께 미국 주식으로 투자하십시오 그러고, 여러분 은퇴할 때 어떻게 은퇴하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멋지게 은퇴할 때는요, 여러분 총 자산의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바로 미국 주식으로 은퇴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Why? 항상 제가 하기는 Why가 들어가죠.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 계실까봐. 이건 왜냐면 경기 사이클이 달라요. 전 세계마다 경기 사이클이 다른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요, 소위 확장기가 왔을 때 기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최소한 우리보다 2배 이상이 길어요. 미니멈 보장된 게 2배 이상이고요. 더군다나 미니멈 얘들은 2배 이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슈퍼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가는 슈퍼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미국 시장은 반드시 알고 매매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말로만 미국 시장에 투자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실제 레코드들이 있고 어떤 종목이 주가 되는지도 여러분께 일일이 공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다우지수가 역시 160포인트 상승했고요. 다우보다는 나스닥, 또 나스닥보다는 오늘 반대 주목군들이 더욱더 크게 상승을 줬습니다. 역시 여기에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제롬 파웰의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아침에 국고초 방송 들으셨습니까? 나중에 유튜브에 가서 들으시면요, 제 이름을 치면 아마 이제 국고초에서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롬 파웰의 신의 한 수. 그리고 이 장은 지금 어디까지 몰고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건 유튜브에서 아침에 일부 방송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2부 방송은 뒤를 이어서 지금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연이어서 방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오늘 해야 될 일정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다음 주에 주요 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애플과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액면 분할이라고 안 하고요. 우리 뭐 예서 5,000원짜리가 500원짜리로 쪼개지든지 뭐 아니면 100원짜리로 쪼개지든지 해서 주식 분할, 액면 분할 그러는데 미국은 주식 분할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라고 하지 않고 주식 분할이라고 합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드디어 월요일서부터 매매할 때는 애플은 4조각, 테슬라는 5조각. 그러니까 한 조가 5조가 되고 한 조가 4조가 됩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주요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2차 팬데믹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롬 파웰의 법을 만들기를 이해하셔야 우리가 지금 이 장을 매도로 임할 것인지 아니면 매수로 임할 것인지 이 큰 빅픽처의 그림이 그려지니까 두 번째 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핑크고래와 종가매수,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번에 1년 KJC 패밀리 요번에 하셨던 분 계시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짧게 한 달 아니면 석 달 이게 아니라 1년 동안 소위 장기적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신뢰가 쌓였다는 건데 뭐 다른 것보다도 열심히 이렇게 레코드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군들, 이들 종목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바닥주보다는 오히려 저희는 바닥 탈출주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주는 도대체 언제 뜰지 모르고 이게 또 재수수 밑창으로 내리꽂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아니라 바닥 탈출주. 이건 뭐냐면 이제 나 매집이 끝났어요 라는 거거든요. 나 이제 시세가 분출해요 라는 신호거든요. 이런 공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식으로 부자 되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식으로 부자 되기. 얘는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요. 2000년도에 우리의 M2 총 통화량을 보면요. 677조입니다. 뭐 다른 나라 간두고요. 677조인데 이게 20년이 지난 지금 2020년 이 통화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미 3천조를 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에 있는 얘기 들으시죠? 시중 주변에 맴도는 자금들은 3천조다라는 얘기 들으시죠? 여러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20여 차례의 어떤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놔더라도 부동산이 뜨고 있고 자꾸만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거는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세요. 지금 현재 677조가 3천조가 됐다는 얘기는 누차 얘기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때 1억을 갖고 있었으면 지금 돈이 그만큼 4배 내지 5배 정도가 풀린 거니까 지금 1억의 돈가치는 얼마로 들어갔냐면 2천만 원 내지 2,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얘기하죠. 은행에다가 1억을 넣었는데 이 돈이 지금 2억이 됐다. 어우 나 1억 벌었다? 아닙니다. 1억이요 4억 내지 5억이 돼야 간시 뭘 했냐면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치. 인플레 해치가 된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이미 저희 그 컴퓨터 회원님들한테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자식들한테 돈으로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레이 달리오. 이 레이 달리오는 이미 캐시 이즈 트래시. 이미 돈은 쓰레기가 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명목금리, 실질금리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해서 1년 동안 1억을 예금해서 1%의 이자돈을 받으려고 은행에다 예금한 사람은 없겠죠. 자, 어쨌든 1%의 그럼 만약에 이게 이익금이 만약에 한 2% 정도가 이익금이 나왔다고 칠게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올라간 게 만약에 3%가 물가가 상승했다면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 상승을 빼야 되죠.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빼면 마이너스 3% 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돈가치는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해지가 전혀 안 된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려면요, 금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하다못해 골동품이라든지 뭐 다른 원자재라든지 그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이게 돈이 이제 은행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은행주 최근에 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도요, 은행주는 맨날 제자리거나 아니면 밑에 하향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부분에 가장 깃발을 먼저 꽂고 있는 것이 요새 20, 30대를 중심으로 한 바로 동학 개미들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식으로 부자 되기.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주식으로 부자 되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학 개미를 아십니까? 이 서학 개미를 모른다면 여러분 지금 세상을 뒤로 거꾸로 살고 계신 겁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다음 주에 베팅 종목 미리 여러분께 공개를 해서 이들 종목에서 추천주가 나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요 5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방송 진행 순서는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요거 증시 일정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잠시 여러분들 이벤트 안내하는 거 이해 부탁드릴게요. 잠시 이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맥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번서부터 쭉쭉쭉 이 다음 주에 투자 전략과 종목까지 연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항상 카페에 두고 하나 붙여놔야 될 것이 뭐냐면 다음 주에 증시의 주요 일정입니다. 특히 애플과 테슬라 중심에서 주요 일정이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화면 하나는 카페에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월요일 날 애플과 테슬라가 주식 액면 분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 매매하셨을 때 어떻게 매매할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이전에 빅스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가 최근 올라갔다가 오늘은 조정받았죠. 이 빅스는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바닥을 잡을 때 아주 1등 공시했던 것이 바로 이 빅스였었죠. 이 빅스가 꼭지쳤던 것이 3월 19일 날 빅스 지수는 꼭지쳤습니다. 빅스가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월 23일서부터 코스피 쪽은 6,400원대 레버지 매수, 그 다음에 코스닥은 4,400원대 매수인데 얘들이 100%, 여기서부터 200%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특히 미국 시장도 바닥 찍었다고 그랬죠. 항상 잊지 마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될 때 아침에 일어나면요, 미국 증시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 더 빅스의 지수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빅스의 지수가 어떤 모습을 주느냐. 근데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거지만 빅스 지수가 다시 내려와 있다. 그러면 시장은 여전히 위험 자산 쪽에서 돈이 움직이는구나. 다시 말해서 이 빅스 지수 이꼬로 뭐냐면 스마트 머니가 어디에 갔느냐, 너 어디 갔니, Where are you? 너 도대체 어디야? 그럴 때 이 돈들은 여전히 어디 있다는 신호냐면 위험 자산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미 뭐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정말 말 그대로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자, 이걸 근데 처음 보신 분 계실까요? 요 그래프를 거꾸로 두면 딱 주가 지수의 그래프입니다. 어떠세요? 딱 요 그래프죠. 그래서 이미 3월 달에 바닥 찍었어요. 인단의 기후제가 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참 얘기하니까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아이디가 우상향인가? 그분은 지금 컴퓨터 현실도 하고 모바일 현실도 하는데 참 제가 감동적인 일이 들었어요. 이번에 아마 자제분 대학교 등록금을 내셨나 봐요. 근데 이번에 수익으로 등록금을 부담 없이 냈다는 게 나와서 정말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 너무 진심 감사합니다. 정말 보람을 느끼고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으로 부자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결과라만 얘기하지 말고요, 항상 제 강의는 와이르샥에서 와이를 끝납니다. 왜 사야 될까요? 왜 계속해서 내려갈 때마다 찬스일까요? 왜 얘는 앞으로 2years, 2년 동안 가야 될까요? 얘는 왜 인플레가 있을 때까지 가야 된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행동을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뭐 좋아요라든지 참 여러분들 유튜브 같이 아마 보고 계신 분들은요,
뭐 좋아요는 여러분들이 보고서 정말 내용이 쓸만하다면 좋아요 누르시고요. 일단 저희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방송들 많이 합니다. 특히 장중에 레버리지 인버스의 매매 전략을 수시로 제공하거든요. 왜냐 그게 부자 되기 정말 편하거든요. 왜냐 빅스가 내려가고 있다? 그럼 여기서 뭐로 베팅해야 됩니까? 바로 인버스를 베팅해야 됩니다. 인버스를 아시다시피 주가랑 반대방향 움직이는 거죠. 밤에 이 빅스가 꼭지 치고 주가 바닥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뭘 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죠. 이때는 레버리지로 수익 내는 것이 정말 제일 좋습니다. 빅스의 그래프를 가지고 뭘 해라? 리버스로 여러분들이 ETF를 꼭 하십시오라는 꿀팁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요. 한 번 들으면 잘 못 알아듣죠. ETF가 또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ETF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 매매하고 계시죠. 그죠? 또 현대차 그러면 매매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듯이 마치 종합주가지수를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수시로 주식처럼 사고 팔게 만든 것이 ETF다 이러면 됩니다. 뭐 상장지수 표현도 저 별 그런 표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와닿지도 않고요. 종합을 하나의 지수처럼. 그럼 보세요. 수익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죠. 한 100%에서 100이 뭡니까? 150%에서 200% 가까이 수익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도 포지션을 바꾸지 않습니다. 무슨냐면 한 번 매수면 계속 매수, 한 번 매도면 계속 매도입니다. 원웨이 전략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트렌드 팔로잉인데 그게 바로 빅스를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빅스가 지금 여전히 하향 추세에 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의 수익률 게임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머니는 계속해서 여기에 돌아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죠. 애플이나 또 그 다음에 테슬라나 지금 액면 분할 앞두고 약간 얘가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얘들은요. 먼저 스플릿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 했을 때 과거의 경우를 보면 얘들이 어떤 추가적인 펀더멘탈 호조 없이 일단 액면 분할이 주식 분할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가 좀 싸게 보인다 해서 올라간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얘가 실제 오픈되면 주가를 밑으로 축 하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꼭 염두에 두십시오. 혼자는 외로워 두려워합니다. 절대 주가는 외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딴 거 하나 갖고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삼성전자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다 그러면요. 자, 삼성전자가 꼭지를 칠 때는 어떻게 꼭지를 치느냐 했을 때는요. 주봉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한번 보시면요. 미니멈 이렇게 주봉이라도 쌍봉을 줘야 야 이거 주가가 좀 조정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도 지금 주봉이 이렇게 꺾어지죠. 그럼 얘가 요 라인을 지나면서 요 가격대 지나면서부터 삼성전 약간 조정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물며 지금 주가가 외봉의 영역권대 있는 종목군단들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도요. 자, 볼게요. 그러면 애플, 월봉 이거 누차 얘기했죠. 아마 지금 강의 이번에 들었던 분들은 더욱더 와닿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외봉의 영역권 됐을 때는 절에 배치 않습니다. 다만 이게 월봉일 때는 월 말에 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마이너스가 안 나오고 작든 크든 꾸준하게 돈을 버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죠. 이땐 요때 싸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봉이 마이너스면 주말마다 배팅을 쑤시면 좋습니다. 양봉, 음봉이 아니라 앞에 대비해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간 단위마다 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평일 날에는 시간이 없다. 나는 미국 주식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시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국 시장의 주말,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이죠, 아침이죠. 이때는 배팅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조정받을 때, 외국으로 조정할 때 배팅을 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조금은 no pain no gain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보시면요, 여기가 배팅 찬스였죠, 그죠? 테슬라 정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테슬라는 정말 제일 저희가 많이 추천했던 종목군이 하나였었죠. 테슬라는 96.99 여기서 배팅하는 방법, 그죠? 여기 400달러 근처에서 배팅하는 방법, 여기 500달러 근처에서 배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배팅은 여기 바로 1000달러에서 강하게 배팅하는 방법을 이번에 강의 드렸죠. 바로 여기도 1500달러 밑에서 추가적으로 배팅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드렸고요. 최근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강의 드렸던 분들은 여기 내려갈 때도 이거 쏘셨을 겁니다. 그죠? 혼자는 외로워 두려워합니다 라는 기법이죠.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이게 스프릿이 되면서 단기 혼전을 볼까 싶은데 월봉 볼게요. 여전히 양보 연결권 돼 있고요. 주봉 볼게요. 여전히 양보 연결권 돼 있죠. 그럼 얘는 만약에 스플릿이 돼서 소위 주식 분할이 돼서 조정받으면 얘들은 주간 단위로 최소한
주간 단위로 외봉의 영역권 될 때는 여전히 베팅을 싸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애플, 테슬라 주식 분할되죠? 주식 분할되는데요. 이제 요 주식 분할됐을 때 얘들이 시장을 끝낸 건 아닙니다. 특히 테슬라는요. 9월 미국 시간으로 9월 22일 날 바로 배터리 데이죠. 그런 기대감이 또 특히 놓여져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S&P 500에 편입이라는 재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요번에 주식이 쪼개져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얘들은 배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십시오. 왜냐면 가격의 마디존을 일단 막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위로 올라갈 때 쫓아서 할 게 아니라 내려올 때 배팅 전략을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애플은 천지 상태에서 4등분, 테슬라는 5등분 하니까 요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십시오. 어차피 주가는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이런 찬스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다우지수의 그 종목군이 변경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요, 엑슨모빌이 있습니다. 코드번호가 SOM인데요. 엑슨모빌이 다우지수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오느냐? 세일즈 포스 CRM입니다. 얘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화이자가 암젠으로 바뀌게 되고, 아마 여러분 조금 좀 생소할 텐데요. 레이션 테크놀로지가 한이웰 인터내셔널로 종목 교체가 됩니다. 요번에 종목 교체가 좀 많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시사점이냐면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그러니까 미래의 중심이 되는 종목군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꿀팁 하나요. 시가총액 상위권 때 새로 치고 오른 종목을 주목해라.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떤 이런 노하우들을 같이 얘기하는 걸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 되는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돈 되는 게임을 할 때요, 모르면 그건 내 돈이 되질 않습니다. 항상 내 돈이 되려면 알고 매매야 그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어렵게 벌어갖고 너무 쉽게 깨져버립니다. 오히려 쉽게 편하게 벌어갖고 어렵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되는데요? 공부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가 분석에서요, 항상 시가총액 상위권대 요 바깥에 있는 종목들도 보셔야 됩니다. 그 이 바깥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만 살아있고 나머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은 시가총액 상위권대에서 자꾸만 바깥으로 벗어나는 조짐을 주고 있죠. 새로 들어오는 종목 가만히 보시라고 했습니다. LG와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섹터. 오, 2차 전지 섹터가 주도주였구나. 어떠세요? 느낌 뭡니까? 그 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 언택 관련된 종목군 주도주였구나. 근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도주였었구나. 이게 여기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인지 알아들으시죠? 코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삭에서도 시가총액 상위권대 종목이 어떤 종목이 주도주냐는 거죠. 제약바이오 섹터, 5G 섹터, 그 다음에 뭐 게임주 섹터, 이런 것들요. 이거요, 하나, 여러분께 investing.com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investing.com에 들어가면요, 그걸 물론 여러분이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쭉 알 수 있는데 거기 가면 좋은 뉴스들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무료니까요. 들어가서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뭔가 시가총액 상위권대로 치고 들어오는 종목군단들이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이 교체되는 것은 뭐다?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단들이 이들 종목군들이 무게중심이 있구나. 그럼 이들 종목군이요,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볼까요? 요거요, 주가가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가 시장의 중심에서 새로 들어오는 종목군단들을 한번 볼게요. 빠져나가는 종목군 한번 볼까요? 엑스모빌이 제가 XOM이라고 그랬죠? M 한번 볼게요. XOM 한번 볼게요. 얘 추세 보십시오, 이거. 길게 하락 추세죠. 특히 추세는요, 월봉을 본다. 잊지 마십시오. 월봉을 봅니다. 얘가 파란 색깔이죠, 이렇게요. 파란 색깔일 때 여기 합격 불합격을 보면 얘가 불합격 도장에 딱 찍혀 있죠. 그죠? 이 불합격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경기가 수축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시요, 동학개미 여러분들, 또 내가 알면서 벌고 싶다. 알고 벌지 못하면 여러분 어렵게 벌어갖고 쉽게 뺏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뭐 3월달에 바닥입니다. 이 장이 인대는 기후제가 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아무리 떠도 뭡니까? 누구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냥 누구는 입맛만 다시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늦었을까요? 제 방송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늦게 됩니다. 이게 늦은 건지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건지. 결론을 내린다면 여전히 얘는 내려갈 때는 기회다. 근데 why? 그러니까
결과만 갖고 있으면은 이게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펀더멘탈, 그 다음에 국제 정치 이런 걸 엮어서 항상 빅픽처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퇴출되는 종목군단들은 주가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자동차에서도 이제 2030년부터는 2차 전지 중심, 수소차 중심, 친환경차 중심이죠. 2030년부터는요. 이제 내연기관 차는 퇴출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갑자기 또 중동의 위기가 오면 모르겠죠. 근데 중동의 위기가 와도요. 이제는 미국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석유의 자급자족이 안 됐으니까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보면 중동이 넘버1 가장 관심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중동에 굉장히 많은 군비를 투자했었고요. 그죠? 뭐 쉽게 해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미국이 거기 가서 하게끔 참여하게끔 돼 있었고요. 어떤 그 국제 정치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은 석유의 자급자족은 물론이고 이제는 석유를 수출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바로 셰일 혁명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매매하려면 경기를 알아야 되고 그 경기와 연결된 국제 정치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염두에 두시고 왔습니다. 반면에 자 그러면 엑스모빌이 없어지고 세일즈 포스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CRM 이런 것들은 새로 여러분들이 관심권 때 놓고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하면 위로 올라갈 때 추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순간 급등하면요 반대 주가는 조정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 종목이요. 기다가 빵빵 올라가고 있죠. 항상 먼저 월봉을 보십시오. 아, 합격이네요. 더구나 박스권을 벗어나죠. 박스권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여러분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요. 이거 월봉상 조정받으면 얘는 월봉상 매수입니다. 선생님 얘는 계속 올라가면요. 얘는 계속 올라가도요. 주봉이 지그재그로 조정받습니다. 주봉이 중간에 조정받죠. 그래서 얘가 계속 주봉이 계속 올라가면요. 일봉상 조정받습니다. Don't worry. Don't worry. 결국 이렇게 뭔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최근에 저희가 세트했던 종목군단들 중에서 한번 좀 볼까요? 수익률 곡선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공부가 안 하면 어려운 거지만 공부를 하면 이게 됩니다. 저희 수익률 어제 기준으로 한번 수익률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뭐 우리가 뭐 빵에 뭐 테슬라에다가 이런 건 뭐 간도더라도요. 새로 보면 TCL 같은 것도 한번 알아둘만 합니다. 여기 보면 엔비디아가 새로 껴 있죠. 그죠?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도 최근에 저희가 얘기했죠. 이런 것들은 원래 없었잖아요. 없었다가 신규로 들어오는 종목이잖아요. 이것들도 지금 현재 20% 그러니까 어제 기준입니다. 오늘 아침의 기준이 아니라 어제 기준입니다. 그럼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연동돼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얘기를 여러 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가 서학개미 말씀드리겠지만 시야를 넓히십시오. 여러분들 물건 살 때 뭐 국산이다 해서 우리나라 것만 씁니까? 비교해 갖고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거 이런 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제가 이걸 타이핑 이렇게 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게 되면 어디나 보면 증거사가 NB 우리말로요. 자 코드만 할 때 저 경기 갖고 싶으면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를 보십시오. 예를 보시면 월봉. 구스틱이 올라가고 있죠. 여기가 매수 찬스였네요. 월봉상. 주봉. 아마 지금 강의 듣던 분 무슨 얘기 할 겁니다. 여기가 매수 찬스였네요. 일봉. 여기 중간에 조정할 때 이거 조정할 때 매수 찬스였네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시장의 무기중심에 새로 들어온 거. 엔비디아는 뭐죠? 인텔은 무지하게 빠졌죠. 인텔은 CPU고 얘는 AMD에 비해서도 뒤처지는 회사가 인텔이죠. 이제 너무나 많이 빠져서 밑으로 들어오지만 이미 얘는 뒤로 물러나 있죠. 그죠? 대신 얘를 대신해서 AMD 항상 세상을 바꾸는 종목 얘들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GPU에 엔비디아는 더군다나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 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요. 지금 여러분 매매 안 하시더라도 잠깐만 듣다 보면 저희 방송과 같이 오버하다 보면 다시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해야 되는데 뭘 알아요? 뭘 은퇴라든 뭘 하든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뭘 사기도 겁나고요. 그죠? 뭔가 새롭게 저희가 편입시켜주는 드린 종목군단들은 계속 주목해서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레코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가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단들은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제조, 비제조, PMI 지수라는 중국은 비교적 견조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은요,
뭐 여러분들 경기 지표들 뭐 이건 뭐 이미 아시죠? 내용들 여기 보시면 얘도 뭐 ISM 제조업 지수 얘기 나오고요. 차이신 제조업 지수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건 하나 혹시나 해서 넣습니다, 여러분들. 또 깜빡 놓으시면 계실까봐 추석 열차 승객권 예매가 된다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드디어 연준의 배지 보고서가 이게 공개가 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제롬 파웰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요번에 소위 신의 한 수가 펼쳐졌다는 말씀드렸죠. 표현이 신의 한 수라는 겁니다. 이미 사실 시장은 연준이 함부로 금융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을 생각은 다 알았는데 그 표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인플레이션 타겟팅 앞에 에버리지를 넣으면서 신의 한 수를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ADP 이거 민간 고용 지표다라는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틀 후에 나오는 그 지표에 먼저 선행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가 결국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바로 좋은 내용은 보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고용 정보가 요때 나오고 이틀 뒤에 미국 노동부에서 그다음에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선행 지표로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그다음에 여기 ISM 비조업 지수 뭐 다 아는 내용들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항상 목요일 날 주간 단위의 신규 실업자 신청 건수 나오죠. 요건 필수입니다. 요게 감소했느냐 아니면 증가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잣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변동성을 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IFA 소위 유럽이죠. 여기 유럽 최대의 가전 전시회가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에서 IT 대표주 증권들이 요거에 따라서 약간 흔들 수가 있겠고요. 대신 이제 요 재료가 있으면서 요 주가가 조금할 때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올해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8월 고용 도용 보고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뮬란 요 디즈니 플러스 얘기를 이거 왜 넣었습니까? 그럴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나 한번 제가 체크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넷플릭스는 알겠고 뭐 이미 그것은 빵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빵 플러스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에 여기 보시면은요. 수익률 곡선에 그 내용들은 다 이미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빵 플러스 이게 빵 플러스 정도 요건 빵유가 있죠. 이게 지금 290% 정도 걸라고요. 이건 3x고요. U자나 L자가 붙은 건 3x고요. 요건 O자가 붙은 이건 2x인데 얘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 안에 웬만한 게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이 화면은 지금 안 나오고 있나요? 요 안에 보시면 뭐 엔비디아, 애플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좌 여러 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다른 레코드 보내온 곳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오늘 더 하나만 보도록게요. 오늘 날짜인데 이건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제가 할 때는 딴 데는 김 팀장이 저를 서포트해 주는데 오늘은 박민소 과장이 서포트. 이거 실제 저희 박민소 과장이 매매하는 계좌입니다. 지금 보시면 TQQ가 190%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PXR이 지금 현재 한 52% 나와있죠. 뭐 수익이 작은 건 작아서 아니라 중간에 수량을 더 실어줘서 수익이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 SOXL도 요건 반대축이죠. 120%. 그 다음에 금도 해지용으로 들어있는데 수익을 꾸준하게 줬습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할 수 있다는 쪽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매매 플레이를 고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 주에 한 줄 요약. 다음 주에 뭐를 봐야 됩니까? 일단은 애플과 테슬라가 장을 끌고 갔던 주도주잖아요. 그럼 얘들이 스프릿 때리면서 약간 주가가 흔들거릴 때 우리도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애플 여러분 아시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특히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5G 쪽으로 넘어가면서 역시 매출에 대한 증대 기대감이 큽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자꾸만 틱톡 문제니 뭐니 해서 또 그 다음에 남중 국해 군사 문제까지 나오면서 대만 문제까지 결부가 되면서 다소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 펀드멘탈 상을 봤을 때 애플은 여기 멈춰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플 얘들은 내려갈 때 역시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좀 올랐죠. 테슬라는 여러분들 2023년도까지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단순하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얘는 자율주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이게 1차 관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베이지북 보고서와
그다음에 고용지표 이런 것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들, 그다음에 현대차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거 우리가 성공 투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주식 부자 될 때 동학개미하고 서학개미가 있는데 오늘 좀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배팅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간략하게 몇 분 만에 신속하게 이벤트 하나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번에 요것도 보통 저희가 계좌 플러스 3개월을 드리잖아요. 그죠? 3개월 드리고 더블 공략 준액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더블 이 계좌 플러스 3개월에다가 한 달 더 추가적으로 드리는 이벤트를 시행을 합니다. 요거 한 달 더 드리는 이벤트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럴 때 여기는 전화번호가 여기 1668. 이거 그냥 전화 가까다 보면은 어떻게 가입 방법이 뭐냐고 꾸준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항상 생기세요. 요건 LS를 걸면요. 자동으로 이게 거기서 얘기한 대로 하다 보면 자동으로 회원가입 안내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3개월 플러스 1개월이니까요. 66만에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요. 만약에 내가 교육을 같이 하고 싶다면 머니탭 삼성 머니탭을 드리는데 요건 99만 원이니까 여기 전화번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되느냐. 저희는 뭐 주식은 물론이고요. 레버리지 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또 대박 나고 있는데요. 이건 장주에도 정말 수시로 해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요거는요. 이건 저희가 6천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 인정할 겁니다. 이거 정말 이거 아마 요번에 수익 냈던 분들도 레버리지 인버스에서 가장 먼저 수익을 크게 냈을 텐데요. 그래프를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시잖아요. 근데 얘가 모양은 똑같은데 투타임스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볼게요. 이쪽 보시면요. 12630 모양은 똑같죠. 그죠? 근데 얘는 투타임스로 움직입니다. 레버리지 차트입니다. 여기가 바닥을 찍었을 때 똑같이 여기가 바닥을 찍어서 베팅했는데 6,400원대 저희가 베팅을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얘 종가만 해도 14,900원대 와 있죠. 그죠? 이미 더블 이상 넘어갔죠. 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 매수, 그 다음에 약간 중간에 애매모하면 일부 청산 혹은 양매수 했지. 그러니까 무슨냐면 만약에 내가 6,400원 여기서 샀잖아요. 잘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보세요. 기가 막히게 이거 하나 꿀팁이에요. 여러분들 매매 하시든 저희 현지든 안 하시든 레버 샀으면요. 그냥 가요. 걔를 조금이라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작게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레버를 작게는 10% 쏘셔야 되겠고요. 많게 한 3일 정도 할 걸 권해드립니다. 이게 돈이 됩니다. 이게.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요. 종목 안 하셔도 됩니다. 종목은 돌아가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 갖고 있는 종목 잘못 들어가면 꼭지 물려버릴 때가 있는데 돌아가면서라도 시장이 사람 움직이면 얘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 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내가 10,000원에 털었어요. 그 내가 만약에 다시 신호가 나서 11,000원에 얘를 살려면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일반 투자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시고요. 뭔가 위해서 조용할 것 같다면 인버스로 해지를 잠깐 넣어놔서 이걸 양매수 전략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시 쭉 올라갈 것 같다면 인버스 그냥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잊지 마세요. 원웨이 양매수 전략으로 내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매매하는 거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매일매일 하루에 매일매일 수시로 얘를 제공시켜 드리니까요. 이건 정말 아마 저희가 유일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항상 저희가 빅픽처 이름 갖고 매매하기 때문에 요건 괜찮습니다. 요 그림도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레버리지 인버스도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뭐 스무즈는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저희가 알파고 요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공부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냥 나는 이미 있습니다 하시면 계좌나 이분들은 한 달 더 플러스 혜택을 받아서 4354로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나 꿀팁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직접요. 여러분들 투기주들 잘못하면 올라갈 때 걸리죠. 그렇잖아요. 투기주들 잘못하면 올라갈 때 걸리잖아요. 안 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실제 이제 팩트니까요. 제가 회원들 만약에 바이템 매드가 있잖아요. 바이템 매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바이템 매드를 보면요. 주가 올라가다 짱 때문에 이렇게 맞았잖아요. 그죠? 33,000원에서 24,000원이면 잘못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얼마인가 한 7,000원 정도 손해봤잖아요. 근데 이때 저희의 차트를 이용하면 이런 거 안 당합니다. 뭐냐면요. 번개를 누르세요. 번개를 딱 누르시면요. 번개를 누를게요. 번개를 누르면 녹색이 쌍봉이거나 몇 번 제가 얘기하죠. 녹색이 쌍봉이면 일단 나는 리스크 관리 하시면 됩니다.
일단 투기주들은요 뭐든지 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뭐 막 주가가 막 급등나고 주는 거 있죠. 제약바이오 섹터에다가 온라인 관련된 종목에다가 교육 관련주들은 다 이겁니다. 보세요. 얘가 매도심이 나온 것이 31,000원대잖아요. 이러면 하더라도요. 26,000원까지 급나가는 거 막잖아요. 어떠세요? 요게 그대로 있습니다. 요게 그대로 요 모바일 가서 보시면요. 여기 가서 볼게요. 여기 가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여기 돋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돋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주식. 이번에 제가 딴 거 한번 해볼게요. YBM 여러분들 글자를 치셔도 되고요. 음성을 하셔도 됩니다. 얘를 눌러서 글자나 양쪽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B M 네. 그럼 여기 나오면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잘 보십시오. 자, 쳤어요. 일봉을 차트를 눌러볼게요. 차트를 눌러보시면요. 얘는 장중에 주말에요. 위아래 고점과 저점. 얘가 지금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걸로 보이시죠? 그죠? 얘는 이 고점과 저점 무려 30%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때 제가 몇 번 얘기하죠. 번개를 누르세요. 번개를 누르시면요. 저 위에. 지금 위에 여기가 요 길이가 막혀서 그러는데 이거 좀 안 봐도 얘가 여 위에 녹색이 쌍봉인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요. 녹색 쌍봉이요. 똑같습니다. 얘가 매도 어떻게 때리냐면요. 내가 투기주들은요. 무조건 번개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느 회원에 가입됐던 최소한 이 앱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시세 장세 판단과 특히 매도 기법에서 특히 투기주들을요. 저가주들 갖고 계신 분들을요. 이들은 필수입니다. 절대 여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걸 절대 피해가지 못합니다. 유일하죠. 저희는 남바완양이라 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오온이 완입니다. 번개 차트, 번개를 누르시면 됩니다. 번개를 누르신 다음에 딱 두 가지예요. 녹색이 쌍봉이거나 2번. 이게 외봉이어도요. 20이 하방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전에 한 10시 30분 정도에 저희 회원님들 유튜브 다 보고 계시죠? 10시 30분에 이거는 제가 종목과 그 다음에 레버리지 모습 갖고 설명하니까 꼭 보시고 왔습니다. 이런 혜택이 모두가 돌아가니까 꼭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드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코로나19에 따라서 2차 팬데믹이 나타나고 있다. 주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주말장처럼 순간 주가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혼조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무너질까요? 자, 그럴 때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박의 미분은 여기 따랐죠. 오늘은 제가 국고초에 나갔던 그래프를 한 그래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떤 부분들인지.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요거 유튜브에 자세하게 들어갔습니다. 뒤편은요.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롬 파웰이 이번에 보통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타겟팅 그러는데 에버리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게 17명 전원 만장일치로 갔다는 얘기는요. 이미 이게 사전에 의논이 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웰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연준 위원 그러면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눕니다. 비둘기파는 경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경기 중심으로 해서 항상 금리를 결정할 때 경기를 우선으로 정한 사람을 비둘기파다라고 얘기하고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을 매파라고 하는데 저 1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평균 물가 목표치를 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매파들까지도 지금 이 시장은 설령 만약에 인플레 조짐을 보인다 하더라도 물가를 다시 말해서 금융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글로벌 선언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현상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오히려 이머징 마켓 시장 쪽의 통화가 강세입니다. 이머징 마켓 시장의 통화가 강세다. 그럼 외국인도 어떨까요? 그죠? 달러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으로 바꿔서 주고 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당분간 물가가 2%를 넘어도 그동안에 2%가 안 갔던 시기를 상쇄한다. 그럼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2%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1%였다. 그럼 이게 3% 가봤자 이게 2%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1%였다. 그럼 오랫동안 3%가 가더라도 뭐 한다는 거야? 절대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제일 L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유튜브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하나를 딱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딱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위기가 터질 때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위기가 터졌죠. 바로 IT 버블과 그 다음에 9.11 테러였습니다. 그때 2003년도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2007년도까지 솟습니다. 10월달까지 솟죠. 왜요? 초저금 1%대 점, 이때 금리가 6%대였던 금리가 1% 내려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Where are you? 여러분들 지금 어디 서 계십니까? 가끔다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도 유튜브 보면요, 쉽게 해서 100명이 좋아요 그러면요, 100명이요 3명은 싫어를 눌러요. 저는 참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에 돈 내고 이분들이 왜 싫어를 누르는지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알고 싶어요. 아니 이걸 초질간 바닥점을 중심에서 맞춰드리는데 왜 싫어를 누르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긴 이때 얘기합니다. 이해료 같은 사람도 실효가 있는 판에 소재임이 뭐라고, 예 인정. 유재석도 그럴 수가 있는데, 예 인정, 예 인정, 예. 이 100명을 위해서 일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3명이 없을 수는 없죠. 예. 꾸준히 이분들까지도 좋아해야 되는 그날까지 한번 최선을 다할게요. 이 빅픽치 그러면 정말 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못할 때 있습니다. 저도, 그죠? 근데 30년의 노화를 가지고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뭐냐? 빅픽처예요. 왜냐하면 결국 돈 버는 건요, 빅픽처에 있거든요. 엔드 디테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번에도 왜 여기서 자신 있게 인디안의 기후제가 통합니다. 인디안의 기후제가 시작됐습니다라고 했냐? 이 경험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때 얘가 2003년도에 바닥 찍고 가는데요, 이거 거의 못 먹었어요. 뒤늦게 참가했어요. 제가 아주 땅을 치고, 야 이걸 어떻게 놓쳤을까? 이 좋은 기회를. 왜냐면 이때 막 이때 다른 것보다도요, 저는 너무나 이 트윈타워가 무너지는, 미국의 트윈타워가, 뉴욕에 있는 트윈타워가 이 비행기가 날아와서 무너지는 걸 보고요, 와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여기서 계속 펀더멘탈 타령한 사람들은 이 머리 똑똑할지 모르지만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도 애 낳으면 부모 곁으로 온다는, 그거 제가 많이 말씀이죠. 이게 저는 너무나 스스로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일을 갈았습니다. 주여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주는 죽자 주입니다. 주여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여기 똑같이 2008년 위기가 터졌습니다. 이때 금리가 제로금리였었고 양쪽 하셨습니다. 드디어 너 가는구나. 정말 이때 베팅 정말 속칭 열일했습니다. 연락에 밀어들였습니다. 얘는 갑니다.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항상 처음이 어려워. 이걸 처음에 첫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거는 그리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데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에 어렵겠죠. 근데 이번에 경험하셨잖아요. 얘는 위기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은 일정한 시간마다 위기가 온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5년마다 보통 한 번씩 위기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최소한 기본적으로 할 때. 왜냐하면 올라갈 때 우리는 31개월이고 내려갈 때 18개월이거든요. 한 5년. 요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위기가 왔었죠. 요번 좀 길죠. 2020년이니까 이건 미국 때문에, 미국은 경기 사이클이 기니까 12년 만에 위기잖아요. 제가 맨날 12년 만에 위기입니다. 하지만 요번에 못 벌면 안 됩니다. 2 years 벌어야 됩니다. 얘가 못 가더라도 물론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우리하고는 다른데 이게 못 가도 우리는 2년 2 years는 가거든요.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아직도 벌벌 떨리십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심적으로 위기인 거하고 금융시장이 위기인 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왜 경기는 아직까지 하향 곡선일 때 왜 주가는 먼저 바닥을 치고 왜 올라갑니까? 이건 바로 유동성이거든요. 돈빨이거든요.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 얘 많이 올라갔다고요? 얘 많이 올랐습니다. 얘 버블이라고요? 얘 버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은 꼭 왜냐 오늘 아침에 방송 들으신 분들하고 또 이게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건 꼭 이 앞에 유튜브를 꼭 찾아서 한번 얘는 버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얘를 지금 펀더멘탈로 한다고요? 여긴 제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써드려야겠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런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 써드리겠구나. 여러분들 얘는
얘는 얘는 지금 현재 제롬 파웰의 법을 만들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얘는요, 잘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만 고퍼.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버블이에요. 근데 이 버블은 옛날에 2000년도의 버블하고는 다릅니다. 왜 지금 2000년도의 버블하고는 왜 다르냐? 그때는 정말 펀더멘털이 따라오지 않는 버블이었고요. 지금은 잘 보세요. 지금은 고퍼죠. 고퍼예요. 고퍼죠. 지금 고퍼죠. 근데 이 고퍼 지금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요. 근데 이 실적이 안 되는 얘가 기업체들이 실적이 나올 때 보면요, 예상치 상이 없어요. 이 고퍼가 어디로 가느냐? 저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버블인 것 같죠? 나중에 또 지나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장은 여전히 더 추가적인 상승. 왜? 얘는 고퍼에서 저퍼로 점차 전환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얘기 하죠. 일부 고수들은 그런 얘기하죠. 퍼가 높을 때 산다. 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 성장성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잘못 이 기본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걸 지금의 퍼로 계산해요. 물론 이건 12개월 예상치니까 12개월급 따지만 세상은 지금 미래를 바꾸는 것은 1년짜리가 아니라 미니멈 5년, 10년, 30년 이런 걸 따져가는데 1년짜리 구닥다리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PR 기준으로 보면 다 고포처럼 보이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죠? 근데 얘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공략했던 카카오 같은 이런 것들요. 그죠? 네이버 이런 것들요. 전부 다 고포였어요. 근데 계속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계속 실적이 뒤따르고 있죠. 그죠? 즉 고포에서 뭐로 바뀐다? 저퍼. 그게 바로 미래 성장성을 갖고는 소위 세상을 바꾸는 종목에 투자하라. 이게 저희가 계속 공부를 시켜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거듭 얘기하지만 언제까지 얘는 가느냐? 인플레가 올 때까지. 무슨냐면 보세요. 지금 이 시장이 내려가는 거 강하게 돌리는 게 이 시장을 받치는 것이 뭐냐면 막강한 돈이에요. 그죠? 달러가 받치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가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받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잘못 올려버리면 지난 2015년도 12월 달처럼 금리를 잘못 올려버리면 여기 이 받치고 있는데 보세요. 얘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한쪽을 뺀 거예요. 이걸 철수한 거예요. 그럼 한쪽으로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2015년 12월 달에 폭락을 준 이유가. 그럼 얘가 무너지지 않으면 뭐가 받쳐야 되냐? 잘 보세요. 이때 여기를 이게 빠져나가도 뭐가 대신 받쳐야 되면 금리가 빠져나간 그 자리를 경기 호전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접수가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금리를 올릴 때는 무조건 지금은 금리 올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죠. 자기 손에 피를 묻힐 수 없다. 그럼 언제 금리를 올리느냐? 인플레가 나타났을 때, 인플레이션. 근데 저도 이 인플레이션 나타났을 때, 와,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가 0.6인데, 과연 얘들은 어떤 표현할 것이냐. 지금 제롬 파웰이 전원이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 야, 그 표현이 신한소라는 겁니다. 이미 그 내용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졌던 내용들이고요. 인플레이션 타겟팅. 인플레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은 가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연장한 거죠. 이해가 갑니까? 요번에 이 소위 에버리지라는 평균이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얘를 연장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물론 2차 팬데믹에 의해서 또 우리가 2.5단계가 아니라 3단계로 간다. 그럼 차가 밑으로 급락을 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결국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매수의 찬스이지 매도가, 물론 단기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해치합니다. 인버스 해치를 하죠. 하지만 언제든지 시장에서 이게 너무 많이 빠졌다, 아니면 돌아설 느낌이 있다 할 때는 언제든지 인버스를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뭘 갖다 집어넣습니까? 레버리지를 갖다 넣는다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수시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아예 이 코너 안에, 이 안에 보시면 유일하게요, 여기 ETF 코너가 아예, 이 안에 들어가시면 아예 ETF 코너가 별도 레버리지 인버스가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아예 레버리지 인버스가 있고요. 레버리지 인버스 보면요, 장중에 수시로 얘기됩니다. 주가가 극심한 변동성 어쩌고저쩌고, 눌림목에서는 레버리지 20% 홀딩,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해지하면 뭐 해지 병행을 얼마, 어떨 때 얘가 이렇게 쫓아올 수가 있으면 얘를 가만 놔둬버리고요. 얘가 이렇게 가만 이익을 안 챙겨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 코삭은 현재 레버리지가 10% 중에 있다. 얘를 안 건듭니다. 얘를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얘를 안 겁니다. 그러면서 해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해지하면서. 예.
다시 한번요. 내가 베팅할 때 항상 종합 갈 때 무슨 주식을 살 것인가? No, no, no. 이따 무조건 종합이 간다 그럴 때 무조건 레버리지 먼저 넣는 거고요. 시장이 붕괴된다 그러면요. 내가 무슨 종목 끄고 공매도 칠까? No, no, no. 그때 무조건 인버스로 갔다가 작게는 10% 많게는 30% 투 타임스이기 때문에 아주 위력적입니다. 잊지 마시죠. 물론 더 능력이 되면 선물옵션 쪽으로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1차 팬데믹이 온다. 하지만 지금 제롬팔은 뭘 만든다? 오케이. 버블 만들기에 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버블 만들기. 소위 이게 뭡니까? 자, 여기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하나 볼게요. 이게 바로 일본이 버블 만들 때의 모양입니다. 엄청나죠. 이때 1985년도에 프라자회담 이후에 결국은 엔고가 되면서 수출업체들이 소위 폭망할 때 어마어마하게 자금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말 그대로 죽음인데 주가는 3배수 폭등합니다. 만에서 4만 갑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도 잠깐 볼까요? 미국도 잠깐 결과치만 뽑아서 볼게요. 나머지 자세한 건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보시면요. 9.11 테러 터지고 IT 버블 터질 때 6%대 금리를 1%에 다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장을 보십시오. 이 장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는 금리가 얼마냐면 5.25거든요. 기준금리가. 이때 제로금리 갑니다. 제로입니다. 여기다가 양쪽 하나 들어갑니다. 그것도 1차, 2차, 3차. 주가 어떻습니까? Trust me. 믿으세요. 이미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그 회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팬데믹이 다 해결된 다음에 나중에 주식 투자하려면 주가는 저만치가 있다. 이 방송은 지금 모바일만 듣고 계신 게 아니라 저희 컴퓨터 회원님도 듣고 계시거든요. 이미 주가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보면 정말 감동적인 글들이 올라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아직 저는 주식 규모가 크지 않아서 아직은 뭐 유료 회원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Don't worry, don't worry. 항상 제가 TV 나올 때 여러분 방송 봐주시고요. 그렇게 좋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게 여러분들 모르시죠? 여러분 그게 제가 방송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어떤 분은 거기다 그런 말씀 드셨어요. 선생님 마이크 너무 가까이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요. 뭐 마이크 가까이 대고 뭐 이거 거리 맞추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방송잡이를 제대로 갖다 안 씀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장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투게더. 정말 여러분하고 투게더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이 장은 이 장이 끝나려면요. 이 6공선 이게 잊지 말죠. 유효라는 건데 이게 역별되기 전까지 60이 제일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안 끝납니다. 여기 내려갈 때 그래서 우리가 무슨 파동이었습니까? M 파동이었죠. 여기. 그죠? M 파동.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2018년도 12월 달 주가 대폭 나갈 때 여러분들 이때 정말 박수 쳐주신 분들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역시 김종철에 가면서 박수 쳐주신 분들이요. 여기요. M 파동이요. 이거 올라갈 때 여기 M 파동이 옵니다. 이거 한 척이 아니라 세 척의 배가 옵니다. 코끼리 파동 나옵니다. 여기 아니었어요? 올라갈 때 6공선이 깨지지 않으면요. 접수가 됐습니까? 이 장은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꼭 유료회원이 아니어도요. 유료회원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계속 무료 방송 계속 들으시고 뭐 유튜브나 이렇게 알람 설정하셔서 수익을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좀 더 정밀한 교육 또 그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뭐 좀 더 재산 관리 하고 싶다. 뭐 미국 주식 아까 좀 이따 이제 서학개미 하겠지만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분들 들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부족한 대로 제가 무료 강의라고 해서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항상 열렬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덕분에 또 주식 덕분에 저는 저희 딸을 이미 이제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미 돼 있습니다. 자기가 취직도 하고요. 다시 한번 진심 감사드립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회원 한 분이 수jem 대학교 등록금을 덕분에 요번에 부담 없이 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뭉클해 갖고요. 여러분들 잘 안 느끼시겠지만 제가 컴퓨터님들하고 방송할 때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잘 안 믿으시죠? 그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책임입니다. 이게 믿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죠? 자, 그것은 뭐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이 사람이 화장실 갖고 갔다 왔는지 아니면 꽃을 갖고 쓰는지 아마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Anyway, 이 장은요. 얘가 코로나19가 정말 다 해결될 때는요. 주가는 정말 저만치가 있고요. 할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납니다. 11월 3일 이전이 가장 좋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있습니다. 이 장은 어디로 가느냐? 법을 만들러 간다.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뭘 받으느냐? 얘는 지금 고파라고요? 당연히 고포죠. 지금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오는 실적을 미리 땡겨서 쓰는 거니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는 미래 성장성이다라고 얘기고요. 그 다음에 버블의 수익,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인플레이션을 연장하고 있다. 이런 맥점의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 앉아서 저희가 타이틀대로 선생님 그러면 현대차, 하나솔루션 그들의 비밀은 뭡니까?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바닥주보다는 바닥 탈출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바닥 그러는데요. 바닥은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려가다가 이렇게 얘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멈추면 이걸 바닥주라고 착각하는 분은 많이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옆으로 있다가 급락하는 거 정말 많습니다. 전부 다 맞은 것만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맞은 것만 얘기하니까 폭락하는 거 많습니다. 진짜 바닥은 급락 때문에 이번에 3월달처럼 무조건 급등 줘야 됩니다. 각도가 중요합니다. 각도 체크가. 그러니까 옆으로 기다가 있을 땐 보고 계세요. 그리고 얘가 한 달 걸릴지 석 달 걸릴지 1년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가 어디로 폭락할지 눕다가 빵 하고 쓰는 바로 첫 경험. 어떤 첫 경험이요? 세력의 바닥 탈출. 이걸 타깃으로 잡아야 여러분들은 제대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거 팩트입니다. 저거 팩트입니다. 저거 팩트입니다. 팩트요. 팩트. 이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내가 정말 효율적으로 내가 매매를 제대로 고수할 것인지 요 부분을 알 수가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얘들의 매매는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이런 거를 공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제가 아무리 혼자 떠들어도요, 아무리 제가 혼자 뭘 잘 맞춰도요,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뭐 삼성, SDI, 카카오, 뭐 DB 하이템, 뭐 많은 종목군들이 놓있습니다. KMW, 5G는 제가 꼭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뭐 ABL 바이오다 뭐다 해서 많은 종목군들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팩트 먼저 보여드려야 하는 되죠.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건 팩트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 하나솔루션이요. 60%가 넘어갔습니다. 7월 달에 샀죠. 하나솔루션 60%가 이미 넘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현대차도 수익이 벌써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종목군단들 배팅했던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요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가겠습니다. 자, 화끈하게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내가 배팅을 쏠 때 만약에 현대차다. 보세요. 매매 공식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매 공식은 어떻게 돼 있냐면 박스로 눕다가 보세요. 박스로 눕죠. 박스로 눕다가 주가가 나 이제 봉쪽 갈래요 그럴 때요.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눕다가 빵 하고 뛰어오르죠. 그죠? 여보세요. 옆으로 눕다가 빵 하고 뛰어오르죠. 이때 위에 주가가 장대인데 밑에 다시 한번 오시면 또 하나의 장대가 있습니다. 뭐가요? 저푸른 종을 남았을 때 두시 장대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잊지 마세요. 이걸 핑크 고래 기법이라고 해요. 분수가 두 개가 걸쳤죠. 핑크 고래입니다. 초기에 그렇습니다. 초기에. 물론 이들 중에서도 이러다가도 가는 게 있고 물론 안 가는 게 있습니다. 그땐 저희가 다른 종목으로 상계처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결국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얘를 여기다가 묻어놨다. 묻어놨다. 얘는 운 좋게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요. 나중에 보십시오. 바닥바닥 외치는 거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내려가는 거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루 더 주고 샀다고 해서 수익률이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왜?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하나솔루션. 이거 요번에 강의할 때 여러분들 KGC 패밀리 1년 가입하신 분들 이거 정말 연락에 강의한 거죠. 눈에 딱 띄나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해도 눈에 딱 띕니까? 요거 자꾸만 반복하는 것이 체화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빵 하고 섰죠? 오, 너 지금부터 시작이구나. 그래요. 매수입니다. 요거 나오면 이게 신호타입니다. 나 이제 매집 끝났어요. 나 이제 지금부터 돌아가. 이걸 중간 매집형이라고 해요. 이걸 갈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요? 계속 그거죠. 언제까지 가져간다고 그래요? 잘 안 믿어지겠지만 제가 이거 글 쓸 때마다 뭐라 하냐면 11월 3일까지는 밀고 간다. 왜냐하면 이 하나 솔루션은요. 태양광 말고도요. 얘는 태양광 말고도요. 얘는 뭐냐면 수소. 수소. 여기에 메리트가 있는 게 그거예요. 앤드. 얘는 니콜라 집입니다. 근데 얘 말고도 얘는 바로 민주당 수혜주예요. 민주당. 많이 우리 대통령의 여러분들 지난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힐러리가 참패했을 때 뭐가 폭락한지 기억나십니까? 전부 다 친환경주가 대폭락을 줬습니다. 왜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장 정책에서 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환경이냐 아니면 화석연료 중심이냐. 이 트럼프 공화당 정부는요 전부 다 이 석유화학 석유 재벌들이 밀어주는 곳이 바로 이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거 하나만 더 갈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여기다 하나 써놓겠네요. 이게 왜냐면 향후 주도주의 대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이거니까 이거는 여기다 중요한 까지 하나 이렇게 써드릴게요. 나중에 공부하시라는 측면에서도요. 여기 써드릴게요. 자, 어떤 걸 제가 써드리냐면요. 이 앞에 보세요. 이제 뒤집어 갈게요. 트럼프. 지금 트럼프죠. 트럼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디에 탈퇴했냐면 파리 기후협약에 탈퇴했죠. 그러면 그 앞에 대통령이 누구였나요? 오바마였었죠. 오바마 할 때는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된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있었죠. 이때는 도쿄협약에 탈퇴했죠. 그럼 그 앞에 누가 있나요? 클린턴이었죠. 잘 보십시오. 여기가 공화와 민주와 공화당이 엇갈리면서 한쪽에서는 가입을 하고요. 접수가 됐습니까? 한쪽에서는 친환경에 가입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친환경 무조건 탈퇴합니다. 저희가 저 하나 솔루션이나 저런 종목을 밀고 가만 놔두는 이유가 어디냐면 여기에 따라서 수혜주들이 완전하게 180도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당선다. 그럼 친환경 종목은 밑으로 또 순간 급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걸 염두에 두시고요. 뱀의 전략을 구사하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핑크 고래. 앤드. 저에 써있죠. 핑크 고래.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들어서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간 매집형. 요건 소위 갈매경이라고 합니다. 갈매경. 옆으로 기관적으로 놓으면서 갈매기형. 요 패턴이었을 때 주가가 날아가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니까 이걸 꼭 보시면서 매마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자, 저희가 돈 되는 거요. 선생님 여기 가입하면 뭐 해야 됩니까? 예, 주식으로 부자 되길 때 동학개미는 너무나 아는 거고요. 서학개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서학개미. 서학개미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건 아무리 제가 바빠도 하나 찾아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서학개미 한번 찾아볼게요. 뭐가 나올까요? 서학개미. 여기 오긴 나오잖아요. 서학개미. 해외로 눈 돌린 서학개미. 텔라 등 미국의 성장주의 집중 투자. 참 이거 20, 30대 중심. 서학개미.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요 밑에 서학개미, 애플, 마소, 알파벳 뭐 이런 거 주워 담고 있다. 보이시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과연 그러십니까? 테슬라, 애플, 마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최근에 많이 강조했던 점이죠. 뭐 니콜라 뭐 이런 것들 많이 담고 있죠. 그죠?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의 자산의 포트폴리오 제대로 갖고 있습니까? 서학개미.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어디냐? 이걸 중요하죠. 경기 사이클에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확장기가 얼마냐면 31개월, 여기대 수축기가 18개월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확장기가 66개월이고요. 수축기는 13개월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들은 보너스가 있습니다. 뭐냐? 슈퍼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면 31,000원 올라가면 18,000원 조정받는데 얘네들 66,000원 가야 13,000원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0년 동안 가는 슈퍼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안 하리요? 더군다나 미국은 뭘 갖고 있다 했습니까? 3대 패권을 다 들고 있다 그랬죠?
3대 패권. 3대 패권이 뭡니까? 바로 화폐 패권을 들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군사 패권을 들고 있고요. 아무리 뭐 중국이 뭘 한다, 쉽게 하면 미국의 잽이 되지 않습니다. 2등과 10등까지 군사를 다 합해도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에너지 패권까지 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매매하는 방법은요, 새로이 무게중심이 떠오르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스프릿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염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스프릿 된 다음에 걔들도 내려갈 때 찬스고요. 내려올 때 저점에서 매수 찬스고요. 특히 최근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 그죠? 그다음에 AMD 최근에 잘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베팅하시면 되냐면 여전히 ETF가 좋습니다. 딱 하나만 쏜다면 여러분들 SPXL, 그죠? 아까 그 뒤돌아와서 보십시오. SPX 좀 더 공쪽 주면 TQQQ로 쏘시라고요. 좀 더 그보다 공쪽 주면 FANGU를 보십시오라는 말씀드렸죠. 대신 올라갈 때 말고요. 외부로 조정받을 때 베팅을 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에크트로.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종목군단들은 도대체 어떤 종목이 있느냐는 겁니다. 역시 이들 종목군단들은요,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단들이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 종목군단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 종목은요, 자, 먼저 이제 지오소프트라는 종목이 나오는데요. 이 지오소프트는 이름에서 듣듯이 IT 관련된 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IT 관련 주죠. 근데 얘가 또 하나의 메리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뭐 국고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아마 그 오아시스 마켓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이 새벽 배송 그러면 이게 아주 대단히 위력 있는 옵션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 전전이 광고했던 마켓 컬리는 아시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오소프트의 오아시스 마켓이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더군다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재구입률, 그게 무려 90%나 된다고 합니다. 언택트 소비 관련된 이런 시장에 새로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종목군단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특히 IT 부분하고 이 오아시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이 될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다. 한번 편해진 세상은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뭐 KG 모빌리어스는 저희가 KG 이니시스, NHN 한국 사이버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KG 모빌리어스 너무나 잘 아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와이솔, 이 지금 최근에 저희 5G 관련된 종목군단들이 저희가 이미 저희 아까 KMW니 뭐 이런 것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제일 안 갔던 종목군단들 중에서 지금 본다 그러면 바로 이 와이솔 같은 종목군들이 안 갔던 종목에서 갑니다. 그러면 얘의 장점 뭐냐? 첫째, 적자 사업을 갖다가 철수하면서 결국은 소위 와이솔의 기업 가치를 갉아먹던 것이 없어졌다. 환부를 도려냈다는 것이 메리트고요. 또 하나, 이 와이솔의 첫 번째 가장 큰 메리트는 소위 소우 필터가 굉장히 매출이 크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G가 하면서 고대역 주파수에 활용되는 보호 필터 BAW입니다. BAW 필터가 하반기, 특히 내년에 크게 기대가 되는데 삼성전자의 5G에 들어가는 것이 한 개는 두 개가 썼는데 5개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와이솔 같은 종목군들은 무게중심에 보셔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모텍은요, 참 이것도 단골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아모텍은요, 전장 부품 플러스 차량용 부품에 역시 매출 구성이 크게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아모텍이고요.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 구조라고 주가 고점 대비 많이 조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실만 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종 메디칼, 뭐 큐리언트, 뭐 엔지캠 이런 종목군들 뭐 쭉 있는데요. 이들 종목군단들은 지금 역시 또 하나의 축은 이 바이오 제약 섹터 종목군들입니다. 얘들은요, 요번에 소위 코로나19가 없어진 다음에도 결국은 이 건강이 최고구나. 여기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뭔가 결국은 이런 재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초급등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꾸준하게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메디칼 최근에 새로 움직이는 모습을 주고 있고요. 큐리언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뭐 큐런트는 뭐 파이브라인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엔지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실제적으로 치료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치료제에 관련해서 FDA에서 승인받은 것이 두 번째가 바로 엔지캠입니다. 주말에 주가도 좀 조정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슈캠스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주목을 해볼 만한 이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YBM네, 이건 아까 굉장히 주가가 위아래 등락이 심한데요. 이건 만에서 나올 때 종가 공략주로 보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요번에 종가 공략주, 특히 월말, 이제 월요일날 되면 이제 월말이잖아요. 저희가 정말 여기서 정말 저희가 대박을 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그 자금을 종잣돈 1억 만들기, 그 다음에 내 돈을 목돈을 제대로 끄는 건 미국 시장까지 같이 해야 되지만 종잣돈 1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정말 그런 부분들이 정말 빅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 실제 레코드예요. 뭐 과거 지난 것들도 다 의미가 있지만 최근 레코드 잠깐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말 그대로 대박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앞에만 공략한 것만 들어요. 젠큐릭스요. 보세요. 이거요. 24%를 하고 있죠. 그죠? 이거 24%. 그죠? 제넥신 여기 있네요. 얘는 지금 34%까지 갔었네요. 그죠? 첫랩도 여기 14%까지 갔었고요. 그죠? 주가 패턴에서 보시면 여기 신풍제약 39% 왔었고요. YBM넷 여기 있네요. YBM넷도 여기 지금 한 40%까지 와 있죠. 이게 그냥 주가가 조정할 때 쐈던 종목군들이요. 그냥 많았을 때 YBM넷, 그다음에 신풍제약, 특히 저희가 요게 좀 리스크가 크고 위아래 혼조 양상이 심한 제약발 종목군 주로 여기다 많이 넣습니다. 여기다가 남은 종목군들 이제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월말 공략수입니다. 월말 공략수도 보면 대박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월요일 날 여러분들은 월말에 이 중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10가지만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씩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대웅 같은 경우는 상가 먹고 그런 거 아시죠? 뭐 그린 플러스도 있고요. 여기 뭐 메존도 있고 뭐 비트컴퓨터 여기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박을 줬습니다. 얘는 미니멈 2%만 나타나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1년 연간 24%가 되고 얘는 3년 더블, 소위 워렌 버핏 레코드입니다. 요번 달에도 전 종목 다 성공했습니다. 이게 월요일날 여러분께 제공이 됩니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군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종잣돈 만들기도 같이 한번 꾸준하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내가 매매할 때 종잣돈 만들기, 그 다음에 내가 목돈을 어떻게 올리냐. 목돈 올릴 때는 반드시 미국 시장과 그 다음에 레버리지 인버스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실전 베팅을 저희처럼 해서 레코드를 이렇게 속칭 까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거 꼭 미리 알고 내가 매매 전략을 같이 구사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YBM네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히트쳤던 종류요. 비트컴퓨터. 여기 비트컴퓨터도요, 지금 제가 국고쳐 설명드렸지만 원격 진료, 이것만 누구나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게 하나의 큰 대세, 그리고 아직까지 완벽한 원격 진료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가 완전하게 노출되지 않았고 주가도 옆으로 기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의료용 데이터 그러면 건강정보, 유전체 정보, 전자 의무 기록, 이렇게 세 가지 갖고 왔는데 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얘가 데이터 모든 것들을 분석도구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이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최근에 박스권에 굉장히 기간 조정을 주면서 기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군단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외에 예비 관심주들도요, 한번 체크해서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희는 팩트 방송입니다. 이렇게 누누이 지휘장은 대박을 가고 있습니다. 2 years 같이 갑시다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그래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늦었느냐? 아닙니다. 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얘는요 특히 다 내년에요 한 번 더 대박 줄 수 있는 찬스가 또 한 번 옵니다. 얘는 가다가 차이 어차피 한 번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소위 60상방의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60상방의 기법. 나중에 이제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때가 오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찬스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에 찬스가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스타트가 된 겁니다. 밑에서 올라온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장은 그냥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근데 어떤 조건까지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인플레가 오기 전까지는 가장 편하고 특히 11월 3일 전이 가장 편하다.
이걸 역시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매매 전략을 같이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번에 3개월 플러스 한 달 더 플러스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4년 연속은 1위는 그냥 따온 곳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66만원 1668-4354 일로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머니텍까지 같이 하신다 그러면 여기로 전화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은요, 이제 오히려 이게 다음 주가 이제 돌아온 이번 주가 무지하게 흔들 겁니다. 당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2.5 사회적 거리두기 거기다가 3단계 이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흔드는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잡고 우린 요번에 여기서 부자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나요? 2년 동안 2 years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수익률을 레코드 올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또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누르시는 여러분들께 진심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